어제 지코노미 콘서트 있었잖아요. 네, 신문에 정말 사진이 너무 예쁘게 나왔어. 예. 아, 그래요? 그거 캡처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제 사진 어떻게 나가는지 못 봤는데 뒤에 한번 아웃도어 봐야겠네요. 포커스 돼갖고 얼굴만 딱 떴는데 그래요? 진짜 뭐 박보검 같았어요. 네. 반짝반짝 빛나는데 예. 아무튼 뭐 외모보다 훨씬 더 실력이 뛰어난 김정우 선생님인데 어저께는 지코노미 가서 어떤 얘기 하고 오셨어요? 지코노미 콘서트 항상 매년 나갈 때마다 이제 뭐 모든 강연들이 그렇지만 좀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을 갖다가 좀 가져옵니다. 제가 언론사 행사들 어지간하면 다 나가긴 하는데 그렇죠. 나갈 때마다 똑같은 내용을 재탕하면 오시는 분들한테도 신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큰 줄기는 아마 비슷할 수는 있어도 뭔가 키워드들을 조금씩 항상 바꿔서 가져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제 강연의 키워드는 이제 이재명 정부 시대의 재개발 재건축 트렌드는 어떻게 될 것이냐에 네.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았었어요. 그래서 주요 내용은 뭐 어제 이제 투미 TV에도 이제 영상 부분 올라가긴 하겠지만 일단은 핵심은 이제 공공의 시대가 저는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의 시대. 왜냐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하겠다라는 게 우리가 이재명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보거든요. 오.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모든 걸 다 규제했잖아요. 그렇죠. 뭐 그냥 다주택자도 규제하고 재개발 재건축도 규제하고 그냥 모든 걸 다 탄압하는 시대였었는데 일단은 이재명 정부는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하겠다라는 사항이 있는데 근데 지금 아직 대책 딱 2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네. 627 대책과 710 대책 97. 네. 627 대책과 자꾸 헷갈려. 627 대책과 97 대책 이렇게 두 군데만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내용들 보았었을 때 사실 627 대책은 제가 봤을 때는 잘 모르고서 헛발질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 일단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사항이 갑자기 끼어 들어왔어요. 이주비랑 중도금 대출 규제가 갑자기 그러네요. 툭 튀어나와서 네. 정비사업 조합들은 이거 정비사업 하란 거냐 마냐 한 거냐 막 이러면서 한탄을 하긴 했지만 이거는 뭐 알고 했다기보다는 그냥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위도했다기보다는 그냥 대출 규제. 대출 규제를 하다가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규제를 싹 긁어 모으다가 이주비랑 중도금도 같이 있었던 거야 라는 느낌으로 좀 보여지긴 하고요. 일단은 시작부터 재개발 재건축 때리고부터 시작했다. 진이든 아니든. 그리고 97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항상 이제 매월 한 번씩 나오면서 그 달에 있었던 이슈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97 대책의 가장 큰 키워드는 공급 대책인데 사실 다들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겠지만 공급 대책인데 공급이 없어요. 왜요? 135만 채 있습니까? 딱 135만 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135만 채가 네. 그렇죠. 뭐요? 네, 뭐 요걸 좀 있다라고는 할 수 말씀해 주세요. 있는데, 네. 근데 뭐 별로 실효성 있는 것들이 많지 않고요. 기존에 있었던 거 재탕 삼탕이 대부분이고요. 무엇보다 기존보다도 좀 후퇴하는 게 LH 물량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이제 상기 신도시 발표했었던 걸 좀 속도전에 내겠다, 빨리빨리 하겠다, 다 좋은 내용인데, 근데 이거를 갖다가 LH 공급으로 바꾸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 사실 빠숑님한테 딱 물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LH 아파트 선호하시나요? 저요? 네. 공짜로 주면 받지. 공짜로 주면. 네. 그렇죠. 근데 공짜로 안 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거죠. 똑같은 돈이면 당연히 우리가 민간 아파트를 선호하고, 근데 이제 LH 아파트로 짓는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사람들이 민간 브랜드를 선호한다는 걸 다들 인지하다 보니까 우리가 민간 아파트 즉 도급 공사는 민간에다 맡겨가지고 이제 각자 자이라든지 레미안이라든지 힐스테이트라든지 이런 민간 브랜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는 했지만 뭐 건설업계 사람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바로 얘기 나오는 것 중 하나가 근데 막상 건설사들은 호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도급 공사비가 맞아야 들어가는데 네. LH가 진짜 짜게 주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의문이지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커뮤니티 빵빵하고 내장재 외장재 멋있게 하고 이런 단지가 나올 수 있을까? 아니면
민간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시공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브랜드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도 좀 하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그런 게 일단은 현재 공급 사항이고, 근데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내용들도 있긴 있었어요. 정비 사업에 대한 활성화 내용들이 있는데, 근데 일단은 국토교통부도 정비 사업 관련해서는 이것저것 디테일하게 신경 쓴 게 있다라고는 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았었을 때 좀 깨알 같은 포인트도 있었는데, 근데 역시 좀 우려되는 게 저는 이제 뭐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먼저 보여지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네. 이제 97 대책 비하인드. 오늘 영상은 딱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다. 97 대책 비하인드로 보게 되면, 네. 이제 정비사업 얘기해서 우리가 97 대책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었을 텐데, 정비사업에서만 포커스를 놓고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우려점이 하나 보였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소셜믹스 강제화에 대한 사항이 첫 번째로 있었었고요. 그렇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관리처분 인가 받기 전에 임대주택 동호수 추첨을 먼저 하지 않으면 이제 인가를 안 내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국토부 얘기예요? 서울시 얘기예요? 국토부 얘기예요. 국토부 얘기죠. 예, 네, 인가를 안 내주겠다라는 거를 서울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렇죠. 아니죠. 예. 오히려 서울시는 이틀 전에 예. 그 신통기획 2.0 하면서 발표한 거 있었잖아요. 그게 진짜 유의미한 내용들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저는 발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97 대책은 페이지만 50페이지씩 되면서 내용은 엄청 많아서 제가 혹시 놓친 게 있나 하면서 몇 개알같이 하나하나 다 읽어봤는데 별 내용이 없고 이게 뭐야? 였고, 서울시는 딱 페이지 심플하게 3장 나왔거든요. 근데 그 3페이지 자체가 다 하나하나가 주옥 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서울시는 진짜 정비사업 활성화에 진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번 신통기획 2.0에서 보여줬었고, 어제 오세훈 시장 봤어요? 저는 직접 못 봤습니다. 오전에 안 그래도 만나서 그 김윤덕 장관님? 김윤덕 장관님이랑 오세훈 시장님이랑 직접 대면한 거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어제 행사에서. 예.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이 약간 김윤덕 장관을 돌려가기 했대요. 현장에서? 네. 오. 저도 뭐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닌데 네. 이제 기자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네. 오 시장이 아니 우리 장관님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뭐 막 뛰고 있는데 여기서 그냥 그냥 웃기만 하실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뭐 제가 직접적인 워딩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김 장관님은 그냥 허허허허 그냥 웃었다라고 하던데,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다시 돌아왔으면 네. 이제 97 대책 자체에서는 이제 그 아까 말한 소셜믹스 얘기가 왜 문제가 되냐면, 사실 지금 소셜믹스가 서울시에서 사실 문제를 많이 키우고는 있어요.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제 신통기획 2.0 너무 좋은데 이놈의 소셜믹스를 강제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못 받아들이는 사업장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이런 것들은 좀 개선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제가 하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97 대책에서 저는 진짜 깜짝 놀랐던 게, 대치 구마을 재건축에서 그 소셜믹스 반대하고 그냥 우리 과태료 내면서 그냥 가겠습니다라고 한 곳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그 사례를 본 것 같아요. 그동안은 국토부는 뒷짐지고서 쫙 서울시가 소셜믹스를 성역화하면서 소셜믹스 해야 됩니다라고 해왔는데, 근데 보니까 서울시가 저렇게 해라고 한다 하더라도 싫은데 대체 하면서 이제 가버리면 나 할 수 있는 게 과태료 내놔 20억 뭐 이거밖에 없잖아요. 뭐 이러니까 국토부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애초에 소셜믹스를 먼저 하지 않으면 관리처분 인가 자체를 안 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97 대책에서 그런 내용 나오는 거 보고서 와 이거는 정비사업 조합들이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고요. 이게 실무적으로도 좀 이상해요. 우리가 동수 추첨을 보통 언제 하냐면 관리처분 인가 받고요. 그렇죠. 바로. 그 다음에 2주 철거도 다 끝난 다음에 그렇죠. 착공 후에 동수 추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닌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분양 신청을 하는 거지. 네. 그래서 내가 25평형, 33평형 이게 결정되는 거지. 실제로 내가 33평이긴 하지만 몇 동 몇 호인지는 착공 이후에 보통
정식으로 동호수처럼 돌리고 그 다음에 정당 계약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하냐면 실무적으로는 우리가 관리처분 인가 이후로도 뭐 설계 변경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비일비재해요. 많죠. 왜냐면 사업 시행 인가 시점으로부터 관리처분 인가 시점만 하더라도 뭐 2, 3년 지나가는 거는 그냥 일도 아니고 여기서 착공까지 가게 되면 또 텀이 또 있잖아요. 여기서 1, 2년 텀이 더 있다 보니까 이게 예전 설계라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이제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바꾼다던가 여기서 우리가 층수를 좀 더 높일 수 있다던가 단지 배치를 바꾼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동수처음은 미리 해놨는데 보니까 동 하나가 삭제됐어. 그러면 뭐 어떻게? 근데 이제 그러면 뭐 중대 변경이 있었으니까 뭐 아니요 층이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더 높아진 층만 다 배정해 주겠습니다라고 하면 또 누구는 불편하겠지. 나는 25층 바꿔서 너무 잘 받았다 했는데 갑자기 35층으로 갔다가 동이 늘어나. 왜 위에 층은 기존에 삭제된 사람들만 이식 이렇게 해버리면 또 그것도 불만일 거고. 그러니까 보통은 애초에 이거는 착공하면 이제 끝이다 보니까 그냥 착공 이후에 동호수 추첨을 많이들 하는데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셜 믹스 강제화, 관리처분 인가 전에 동호수 추첨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이제 떠오르는 거죠. 첫 번째로는 관리처분 인가를 이제 인허가권으로 갖다가 발목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걸 싫어하겠다.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가 빨리빨리 날 수 있을까라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조합원 물량이랑 임대주택 물량을 먼저 섞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대치 구마을 재건축에서도 얘기 나왔었던 게 일반 분양이랑 임대주택을 섞겠다 정도가 아니라 조합원 물량이랑도 같이 섞어라. 이것 때문에 뒤집어진 거예요. 그렇죠. 아니 조합원들이 내가 모든 시간과 비용을 다 들이면서 리스크도 다 쥐고 했는데 동호수를 갖다가 좋은 데를 못 가져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막 싸우고 복고 지지고 우리 대치래. 우리가 잠실주공 5단지에서는 한강뷰 임대 논란 터졌고 맨 앞동에서 석자고. 예. 여의도 시범 아파트도 한강뷰 임대 논란 터졌고요. 네. 그리고 하다못해 이제 동부 이천동에 한강맨션에서도 이제 한강뷰 임대 논란이 터졌는데 근데 여기까지는 저는 그냥 서울시와 조합 간의 싸움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국토교통부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숟가락 하나 또 얹는 거죠. 야 이거 못 빠져나가게 해야겠다. 관리처분 인가도 안 내주겠다라고 한 게 일단은 정말 큰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한강민션은 받았어 또 그 카드를. 그러니까 이제 하도 시달리니까 그냥 빨리 속도를 택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담인데 조합분들이랑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얘기하면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우선 싸워야 될 것 같긴 한데 싸우자니 네. 지금 오세훈 시장 임기가 2026년도 6월 달까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지금 연속으로는 이제 3선, 누적으로는 5선인데 이게 3선이든 5선이든 이번에 연임을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모두 다 관건이에요. 일단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 입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하는 거를 보게 되면 이런 소셜 믹스니 뭐니 마음에는 안 들어요. 네. 마음에는 안 들고 조합원들도 불만이 많고 싸우고 싶은데 네. 근데 이게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이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게 오세훈 시장 다음이 더 걱정되지. 더 걱정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네.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이후가 없어요. 네. 여기서 말한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가 그 다음 타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없죠. 그러니까 예. 명확하게 이재명 다음에 대통령감이 누구다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지금 다들 생각하는 게 다음 서울시장을 민주당 내에서 콧방귀 좀 낀다는 사람들은 다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주민 나왔죠. 이야기 나오고 있고 추미애 이야기 나오고 있고. 추미애는 경기도지사 가는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뭐 경기도지사로 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 얘기 나왔었고 뭐 조국도 얘기 나오고 있고 뭐 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조금 부산 가는 거 아니야? 부산? 그래요?
뭐 아무튼 어떻게 될지 네. 모르겠지만 근데 다들 뭐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들이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아무래도 이제 박원순 시즌 2가 되지 않을까를 우려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되겠죠. 더 심하면 더 심하지 덜 하진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더 심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박원순 10년 동안의 이제 추억을 생각해 보면 정비사업 입장에서는 악몽 같은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비 사업을 400개를 없애는 그런 놀라운 신통한 능력을 진짜 그거 진짜 또 대단한 거거든요. 네. 만들기는커녕 400개를 없앨 수 있다는 건 진짜 저도 진짜 듣도 못한 아무튼 뭐 네. 그래서 뭐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그게 나쁘단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정비사업 조합 입장에서는 그냥 악몽이 10년이었기 때문에 악몽이죠. 인허가 다 박살나는 정도가 아니라 정비구역을 해지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기회 로스잖아요. 그때 있었으면은 지금 돈이 그렇게 안 들 텐데 지금 비용이 올라간 상태에서 하려니까 더 못 나가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때 이제 잃어버린 10년이 있는데 이제 그거가 또다시 재현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들이 있어서 네. 일단은 미워도 다시 한번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비사업 뭐 일단은 약간 씁쓸하게 봐요. 오세훈 시장을 보면 좀만 잘하면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재개발 재건축 지원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것저것 신경 쓰면서 발표하는 것도 있고, 이번 신통기획 2.0은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맨날 도시계획위원회만 들어가면 인허가 다 박살나고 뭐 설계 변경 다 터지고 그냥 다 지연되고 뭐 이상하게 막 자꾸 조합에서 말도 안 된다 하면서 반발하는 것들을 강제로 하고 하니까 약간 지금 이거 보다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 주변에 인물이 없나? 왜 자꾸 엑스맨들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있을 정도로 뭔가 자꾸 사업이 이상하게 가는 것들이 있는데 네. 아무튼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왜 받아들이냐라는 거는 이게 좋아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조합원들도 분노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조합장 끌어내려야 된다. 뭐다. 이거 뭐 이게 야합이 있다라고 하지만 조합은 조합대로 사업을 가야 되니까 일단 받아들였고, 조합원들도 불만이 엄청 많지만 근데 솔직히 조합에서도 얘기 나오는 게 뭐겠어요. 지금 안 받아들이면 박원순 시즌 2가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일단 받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한강변도 그런 식으로 봤을 거다. 네. 그렇죠? 예.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좀 그런 좀 오세훈 시장이나 독대할 자리가 있으면 가서 직원할 수 있어요? 저요? 네. 만나면 얘기하겠죠. 임대주택 그만 섞어라 이런 얘기 하겠죠. 직원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추천을 할 테니까 제 대신 가서 제가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답답한 게 오세훈 시장이 민주당보다는 정비사업 쪽이나 서울 부동산 쪽에 좀 잘 할 거라고 기대를 했어. 예, 근데 주변에 이제 그분을 잘 아시는 분들이 절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내부적인 얘기들은 뭐 제가 할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 내년에 일단 6월달에 지방선거를 해야 돼요. 해야 되고 지금 김정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내년에 서울시장 당선 못 되면은 다음 대선 못 가요. 왜냐면 4년 동안 공백이 있는데 4년 동안 오세훈 시장이 할 게 없어. 국회의원도 아니고 언론에 노출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인지도를 다 놓치게 있는 거예요. 선호도는커녕. 근데 지금 선호도를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지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러다 보니까 이 분이 전략을 짠 게 신속통합기획이랑 모아타운으로 다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내년에 이거를 서울시장 못하게 되면은 신통기획 모아타운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왜냐면 민주당이 그거 냅둘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속통합기획이랑 모아타운은 추진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지정을 악착같이 더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서울 전체를 다 지정할 것 같아, 느낌상. 그러면은 일단 그 신속통합기나 모아타운에 지정된 지역들은 일단 좋아는 해요. 진도가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고. 저는 거의 못 나갈 거라고 보거든요. 특히 모아타운은 나갈 수가 없어. 돈 들였기 때문에. 근데도 일단 좋아는 하는 거야. 막 집값이 올라가는 것 같고 막 갑자기 들썩들썩 하니까. 그럼 그거 노리고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서울시민 입장에서도. 그렇다고 민주당을 찍어줄 것이냐. 그러면 아예 박원순 시장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문재인 정부 투잖아요. 그 얘기 듣는 거 싫을 텐데, 민주당 후보가 누가 나오든지 간에 박준희 나오든 누가 나오든지 간에 박원순 시장 투가 될 거거든요. 보나마나. 이건 뭐 거의 뭐 확정이 돼. 근데 오세훈 시장이 지금까지 5선, 지금 4선을 하는 동안에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진짜 실적이 문제예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명박 시장 때는 확실한 걸 세게 해놨잖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는데,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만약에 다음 임기 동안에 확실한 거 한두 개 해놓지 않으면은 대선은 없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다 딜레마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서로 이렇게 막 연결고리가 골려 있어갖고 이것들을 어떻게 서울 시민들은 판단할 것인가. 그리고 민주당은 어떻게 저 오세훈 시장이 지정해낸 연결고리를 깰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박주민이 계속 공격하잖아요. 예. 아빠도 뻔하지 왜 공격하는지. 근데 오세훈 시장은 또 계속 또 바빠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 그들의 선거 노름에 부동산 문제가 그냥 다 걸려 있고 아마 다 선의의 피해자가 될 것 같아서 이게 누굴 뽑아도 다 피해자거든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워서 저도 여기서 뭐라고 코멘트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각자 도생. 우리가 우리끼리 살아남자. 그 맞아요. 얘기밖에 할 게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비사업 조합들도 다들 그냥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좋아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오히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연임에 성공을 했어요. 네. 그러면 오히려 좀 싸울 수도 있어. 한강뷰 임대 싫어하면서 싸울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시점에서 이걸 싸우자니 그러면 인허가 안 되고 안 되겠죠. 만에 하나 이제 만약에 제2 오세훈 시장 낸다. 그러면 인허가 안 받아놨었으면 이제 또 그냥 바로 최소 4년. 맞아요. 혹시 플러스 8년이 될지 어떨지 모르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받자 쪽으로 움직여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좀 딜레마인 상황.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97 대책에서 가지고 국토교통부는 그냥 뒤에서 구경이나 하고 있을 것이지 보니까 야 이거 관리처분 인가를 받기 전에 무조건 소셜믹스 강제해야겠다. 라는 식으로 가면서 그러다가 뭐 만에 하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합에서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를 떠나서도 뭐 나중에 받아들였어. 가다가 뭐 설계가 바뀌었어. 근데 이미 동호수 임대주택은 찍어놨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실무적인 것도 아무 생각 없이 한 것 같아서 일단 그런 게 조금 97 대책에서 뭔가 재개발 재건축을 좀 잘 알고 한 거냐라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 또 다른 거는 이제 그것도 있어요. 이제 뭐가 하나 또 걸렸냐면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겠다라는 사항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그게 뭔 내용이었었냐면 세입자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재개발만 있습니다. 이제 재개발은 원래 태생 자체가 원래 이제 공익적인 측면들이 되게 컸었다 보니까 재개발은 세입자에 대한 보상들 이주비나 아니면 하다못해 임대주택이나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재건축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재건축 세입자에 대해서도 보상을 주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이번에 등장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 그거를 그럼 누구 돈으로 하는 거야? 라는 게 일단은 첫 번째인 거고 그렇죠. 결국 조합 부담 커지는 거 아니냐? 근데 뭐 처음에 그런 식으로만 얘기 나왔는데 일단은 국토부에서 이 조합에다 부담 주는 거 아니다. 뭐 우리가 뭐 금융 지원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일단은 끝까지 가봐야겠죠. 일단 그런 게 하나 있었고 재개발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기준이 전에 있었던 세입자 되면 보상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도 뭔가 해주는 것처럼 얘기가 나와요. 이거 뭐가 되는 거지? 원칙이 없네? 라는 얘기들이 일단 나오는 게 있어서 왜냐면 임대주택을 갖다가 주겠다 했거든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그 정비구역 지정 전부터 있었던 세입자가 계속적으로 있었다. 그건 임대주택을 주는 건데 근데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남는다라는 전제하에 남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뭐 세입자들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건 진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뭐 정비구역 지정 전부터 있었던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자잖아요. 그렇죠. 난 그 동네 그냥 뭐 하다못해 딱 몇 달 전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난 모르고서 들어왔어. 그런데 갑자기 재개발이 됐어. 그러고서 솔직히 또 전 보상해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되고도 실제 이주 철거까지 10년, 20년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정도 버텼었으면 사실 줘도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아무튼 이사비든 이주비든 아니면 임대주택이든 주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도 임대주택을 준다라고 하면 알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알박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사실상 이거야말로 그 옛날 옛적에 딱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임대주택 입주 권한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지금 임대주택 막말로 한강뷰 임대 누가 들어가냐고 뭐 사람들 그 특혜 아니냐라고도 말하는데 그러면 빨리 들어가는 거죠. 지금부터 이제 성수 전략정비구역 한강뷰에 있는데 딱 세입자 들어가고서 자 버티다 보면 국토부가 임대주택 주겠죠라고 하면 근데 이게 공익적으로도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원래 임대주택이라는 게 원래 선의의 피해자인 사람들, 원주민 이런 사람들은 임대주택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임대주택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진짜 서민들을 위해서 공급 뭐 이런 식인 건데 제가 임대주택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이거를 갖다가 기준을 이후에 들어간 세입자들도 대상이라고 하게 되면 어디까지가 대상인지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임대주택이 총 500세대가 있어요. 300세대가 있어요. 근데 원래 기준 요건 맞춘 세입자는 50명이야. 250세대 남았잖아. 다 내놔 하면서 살고 있었던 세입자들이 다 받아가요. 그러면 진짜 외부에서는 이제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분명 이 세입자 권한 가지고서도 우리가 딱지 사고 팔았던 것처럼 임대주택 입주 권한 가지고서도 야 우리 성수동에 임대 들어갈 수 있는 권한입니다 하면서 또 뭐 거래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고 또 이게 기준이 없게 되면 세입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임대주택 세대수 예를 들어 아까 말했던 300세대, 500세대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 조건 맞는 세입자 50명은 오케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세입자들 중에서는 그 세입자 총 합이 더 많을 텐데 나는 기준에 떨어졌어. 그러면 뭐 선착순이야?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못 받는 세입자들은 아예 나는 처음부터 정비구역 지정 전부터 안 살았으니까 안 돼라고 하면 이해라도 할 텐데 그냥 남으면 준대라고 하는데 야 나보다 뭐 해봤자 꼴랑 6개월밖에 먼저 안 온 애는 받아갔어. 근데 나는 안 줘. 네. 그럼 나도 내놔 하면서 싸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정비사업조합들 혼란을 더 키울 수 있지 않나라는 우려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구체 대책을 보면서 느낀 게 이게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하겠다는 건가 말겠다는 건가라는 사항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놀라웠던 거는 그게 이제 지코노미 콘서트에서 좀 메인으로 해가지고 좀 얘기했던 게 네. 이제 도심복합 2.0을 발표했어요. 네, 맞습니다. 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가 오히려 빠숑님한테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네. 정식 보도 자료에서 2.0도 아니고 시즌 2라고 했어요. 시즌 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즌 2. 아니 정식 보도 자료에 시즌 2라는 표현 쓰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뭐 쓸 수 있지 뭐. 예.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뭐 문재인 시즌 2예요. 네. 뭐요 이런 얘기는 네. 그러니까 업계에서 그냥 뭐 편안하게 말하는 그렇죠, 거지. 그렇죠. 공식 보도자료 시즌 2라는 얘기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일단 제 기억으로는. 네. 근데 그걸 떠나서도 시즌 2라고까지 하면서 도심복합 사업을 다시 가져오겠다는 얘기를 보면서 네. 전 진짜 공포에 떨었습니다. 왜냐면 도심복합 사업이 뭔지 잘 아시는 분들은 이게 진짜 장난 아닌 사업이거든요. 주민들이 진짜 싫어해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느냐? 이제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네. 이미 신통이든 뭐든 그냥 재개발 지정돼서 가고 있어. 우린 재건축 움직이고 있어. 그러면 상관없는데 앞으로 가려고 하는 곳들에게 원래 이제 이재명 정부랑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재개발 재건축 지원이라는 얘기가 있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재개발 재건축 지원을 하긴 하는데 사실 공공의 이익과 부합했었을 때 지원해 주겠다라고 공약집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네. 그게 뭘까? 저는 처음에 1차원적으로는 임대주택이라든지 기부채나 더 걷는 쪽으로 가겠다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보면 도심복합 사업으로 가야지만 지원해 준다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면 민간 재개발 재건축 중에서 사업성 떨어져가지고 잘 못 가는 데들 많잖아요. 이런 곳들에다가 인센티브 팍팍팍팍 주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건데 네. 도심복합 사업으로 가야 줄 거야. 종상향 시켜줄게. 도심복합 사업으로 와.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도심복합 사업을 여러분들이 원하나 안 원하나만 생각해 보면 되는데 우리가 민간 재개발은 당연히 조합 방식으로 가는 거고요. 네. 그 전에 56 부동산 대책, 84 부동산 대책, 공공 재개발 재건축은 이것도 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에서 움직이는 걸 떠나서도 이제 LH랑 조합이랑 공동 시행자 방식으로 가요. 근데 이사 대책의 도심복합 사업은 그냥
LH 혼자서 그냥 가는 겁니다. 네. 조합은 해산돼요. 조합은 해산되고서 그냥 뭐 LH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거거든요. 네. 법도 달라요. 우리가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건 상기 신도시 수용할 때 쓰던 법이 그렇죠. 이거를 도심복합 사업으로 가요. 그렇다 보니까 딱 지금 여기 온라인.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이번에 주제해 네. 준 거잖아요. 이거 진짜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 도시공공사 용어도 잘 모르시겠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온라인 구호입니다. 김정은 소장님이 너무 이렇게 대학 논문 대학 또 뭐야 박사 논문 수준으로 다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번째 카테고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아. 네, 그 부분입니다. 네. 지금 계속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도심복합 사업에 관심이 많은 게 제 석사 논문 주제가 도심복합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석사 논문 대상 받죠, 대상. 예, 네, 대상 받았단 말이에요. 최우수 논문상 그때 받았었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 시즌 2를 하고까지 하면서 다시 가져온다고 하니까 네. 야 그때 당시에 논문 주제는 이제 현금 청산 논란들 이걸로 갖다 쓰긴 했지만 이게 우리가 분양 자격을 떠나서도 구조적으로 공공 사업이 그렇게 잘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번에 온라인 이제 9호로에다가 이제 넣어놨으니까요. 네, 밑에 구매 링크 있어요. 네.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를 이걸 다 길게 하긴 어렵지만 사실 가장 큰 핵심은 우리가 현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하겠다라고는 했지만 진짜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위화감이 조금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그래서 처음에 현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 할 수는 있겠지만 공공의 시대로 가는 것 같다라는 얘기 했잖아요. 네.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도심복합사업 이런 쪽으로 하면서 이제 지원할 것 같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게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사업인가라는 거는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재건축 대지분이 뭐 낮고 사업성이 안 나와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데 갑자기 정부가 야 우리 도심복합 사업으로 갑시다 라고 하면 주민들이 환영할 것인가.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문재인 정부 당시를 생각해 보면 이사 대책 처음 발표할 때는 5.6 부동산 대책 공공재개발처럼 공모 방식으로 하려 했었어요. 공모 방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제 입안 제한하는 곳들 대상으로 해서 선정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원하는 거야. 네. 아무도 그걸 안 하려고 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왔냐면 이제 바텀업이 아니라 탑다운으로 내려옵니다. 네. 구청 보고 야 너네 현장들 중에서 도심복합 사업 할 만한 데를 추천해줘. 그럼 구청에서 이제 올렸겠죠? 그렇죠. 그거 중에서 이제 선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야 우리 거품 물고서 도심복합 사업 해제하라 하면서 막 이제 싸우고 동의율 안 나오고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가면서 그래도 뭐 원하는 데들 가는 거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민들도 이제 동의율 나와서 가요. 그런 데들은 가지만 반대가 심한 데들은 해제했어요. 이제 그 출구 전략이 열린 거죠. 근데 다시금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반강제적으로 또 다시 막 지정을 한다. 어디 뭐 사업성 안 나온 주공 아파트한테 도심복합 사업으로 갑시다. 그걸 주민들 의견도 없이 이렇게 하면 이게 또 다른 혼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공공사업 자체가 구조적으로 잘 가기가 어려워요. 네. 이해관계가 다르거든요. 네. 왜냐하면 민간조합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그렇다 보니까 조합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합 분양가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하고 즉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 분양 세대수도 최대한 늘리고 일반 분양가도 높이려고 하고 또 임대주택은 줄이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갔다가 우리가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제일 빠른 데가 경기도 성남에 수진 1구역이라고 있어요. 좋죠. 수진 1구역. 수진 1구역 세대수도 정말 크고요. 위치도 네. 좋고 그리고 공공재개발로 LH랑 같이 가면서 네. 용적률도 되게 높게 가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수진 1구역 검색해보면 네. LH 항의 방문하고 맞아요. 뭐 시위하고 그저께 뉴스 나왔습니다. 네.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분담금 폭탄이 터졌거든요. 그렇죠. 분담금 조합 분양가 84 타입이 10억이래요. 10억. 네네. 그러고 1인당 분담금 심한 사람들은 뭐 6억 넘게도 납부해야 된다. 우리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네. 빌라 들고 있는 사람들은 분담금만 우선 6억 넘게 내야 되다 보니까 뭐 7억도 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 분담금이면 그냥 민간으로 가도 똑같은 거 아니냐. LH로 갔는데 뭐가 좋아진 거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데 저는 예전부터 그거를 예상했었던 게 LH 입장에서는 고과를 뭘로 받을까요? 임대주택을 줄여놓으면 잘했어 하면 칭찬받을까요? 임대주택을 엄청 막 늘려놓으면 칭찬받을까요? 아, 거기는 개수예요 무조건. 다다익선. 예, 그 매입 임대도 많이 산 사람들. 이건 뭐 수요가 있다 없다 중요한 게 아니라 매입 임대를 많이 확보했다. 네. 이게 중요한 거고 공공 임대를 많이 공급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네. 또 다른 포인트로 한번 네. 질문 드려보자면 네. 이제 수진 1구역 위치 되게 좋잖아요. 아, 좋은 그럼요. 곳이에요. 수진 좋은 좋죠. 근데 수진 1구역을 그러면 기다리던 이제 무주택 이제 청약 희망자들께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수진 1구역이 이제 관리 처분 인가도 난 다음에 일반 분양이 이제 들어간다고 칠게요. 네. 근데 일반 분양가가 엄청 비싸면 네.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누가? 청약 기다리던 사람들이. 당연히 싫어하지. 그 언론에서는 네.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 공공 재개발 하더니 폭리를 취하려고 한다. 네, 맞아요. 예. LH 뭐했냐 이런 네. 얘기 나올 거아니에요. 그럼 LH 입장에서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수진 1구역 일반 분양가를 최대한 비싸게 하는 게 본인 고가에 좋을까, 낮게 네. 하는 게 좋을까를 생각해 보면 예. 낮게 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보거든요. 예. 이건 민간 조합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게 뭐 역마진이라고도 하고 어차피 LH는 손실을 보는 기업이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많죠. 3기 신도시는 솔직히 조성원 가까이 따지게 되면 다 마이너스지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우리가 사실 민간 조합이었으면 분양가 상한제를 통제를 받든 분양가 네. 심의를 받든 어쨌든 간에 최대한 높게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LH 그렇죠.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동상이몽인 거죠. 네. 한 사업을 이제 한 배를 타서 움직이고는 있지만 서로 생각하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인센티브를 많이 받는 건 맞는데 막상 받아봤자 임대주택 많이 늘어났어. 그리고 일반 분양가 통제당해. 네. 그러니까 차 떼고 포 떼고 해보니까 분담 금액 결국은 수입이 줄어들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네. 분담금으로 다 메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조합원들이 분담금이 터지는 거야. 야 이럴 거면 우리가 공공으로 왜 갔어?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나마 수진 1구역은 공공재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5, 6 부동산 대책이 공공재개발로 가니까 정비사업 방식이에요. 네. 조합이 있어요. 근데 도심복합 사업으로 가면 조합은 없어요.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뭐 이런 그런 뭔가 입주자 대표 회의 같은 단체는 있는데 그거는 약간 우리 노조도 보다 보면 어용 노조 있는 것처럼 우리 LH한테서 용돈 받는 사람들이 대표로 있거든요. 네. 팔이 안으로 굽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그게 얼마나 잘 갈 수 있을지는 가봐야 돼요. 그래서 도심복합 사업들도 서울에서도 어디 이제 강북에서 이제 뜨는 데 있거든요. 네. 근데 그분 저한테 상담 오신 분이 있었어요. 이거 현금 청산해야 될까요? 아니면 받아야 될까요? 그랬는데 이거 왜 이렇게 분담금이 높아요? 라고 하면서 제가 이거 방송하려고 했었더니 소장님만 이거 자료 가지고 계세요? 라고 해서 제가 차마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지금 이제 실제로 조합 분양가 이제 분양 신청 들어간 도심복합 사업 뻔하거든요. 찾아보세요. 보면 그분은 그래도 다가구를 들고 있어서 괜찮았지만 네. 그러니까 아예 현금 청산도 이제 생각해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 빌라 들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도 분담 금액이 6억 7억이에요. 6억 7억? 네. 그거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도심복합 사업 가면 좋다며 분담금 왜 이렇게 높은 거야? 그거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야 이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용적률은 공짜가 아니라고 말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기부 체납에 항상 수반되는데 겉에서는 뭐 팍팍 지원해 주는 것처럼 하지만 LH의 주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LH를 비판한다기보다도 저도 LH에 아시는 분들이 있지만 다들 스마트하고 그럼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정말 일밖에 모르시는 분들이세요. 네. 진짜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LH 분들은 도심국가 사업 싫어해요. 일만 많아. 민원인들이랑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진짜 싫어하는데 어쨌든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본인의 업무에 충실한 거지만
그분들이 충실한 게 조합원들의 이익과 부합하냐라는 거는 잘 생각해 보면 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죠.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 이재명 정부 5년 동안의 재개발 지원적 활성화가 이런 식으로 뭔가 기부채나 우리 더불어 사는 사회를 원하시잖아요. 뭐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겠죠. 우리 네. 임대주택도 내놓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정비 사업들이 쉽지 않을 가능성들이 높고요. 그러면 돌고 돌아서 저는 확실한 데를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미 사업성이 나오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들은 솔직히 정부가 방해만 안 해도 갈 만한 데들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 데들을 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건데 애매한 곳들은 무엇이냐? 대지분이 낮아. 사업성이 떨어져. 그런 곳들한테 이제 분명 도심복합 사업 얘기할 거예요. 너네 민간으로 가도 분담금 터지니까 도심복합 사업으로 갑시다 라고 할 텐데, 근데 막상 도심복합 사업으로 갔을 때 잘 갈 수 있을 것이냐. 정부의 주 목적을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뭐 진짜 뭐 하나의 논문을 잘 풀어주신 것 같고요. 요 얘기들은요 온라인 구호에도 잘 나와 있으니까 꼭 구매하시고, 요 채팅창에도 링크가 걸려놨으니까 지금 바로 구매하시면 오늘 아마 시청하시면 오늘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아마 발송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받으셨죠? 받으신 분들은 읽어보고 또 후기도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야, 지금 김재영 선생님 오시면 일단 그 깊이, 사고의 깊이와 분석의 깊이가 훨씬 더 깊고 넓어져서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려하는 것들이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이슈는 이제 다 공감하는 이슈입니다. 제도권도 그렇고 공공도 그렇고 민간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인지하는 것들인데, 그래서 빠르고 좀 더 많은 물량들을 공급하기를 바라면서 뭐 엊그저께 서울시도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제 97 대책이라고 하는 이제 그 정부 차원에서 발표를 했는데, 하나하나 뜯어보게 되면은 빠르고 많이가 아니라 그냥 많은 숫자들만 보이고 어떻게 뭐 언제 이 얘기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려하는 것들에 대해서 김재영 선생님이 우려를 표하셨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좀 자기들이 포기할 것들은 포기하면서 정말 빠르게 많이 공급하는 것들이 바란다고 하면은 밀어만 주면 되잖아요. 근데 자꾸 뜯어 먹을 것들만 자꾸 고려하면서 자꾸 밀어주려고. 그러면 안 가는 거랑 다를 게 없고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부분들일 텐데, 그것들이 이렇게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순수하게 밀어만 줘도 되는데, 일단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하나만 좀 고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급이 우선인지 여러분들의 정권 유지가 우선인지 한번 따져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공급을 열심히 하면요, 정권은 함께 따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돈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돈이 따라왔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명박 그 서울시장이 그냥 열심히 세 개 딱 완성도 해놨더니 대통령이 됐잖아요. 뭐 이명박 그 당시 서울시장에 대한 호불호는 아니었지만 결국 결과물 보고 뽑아준 것들이잖아요. 그때 뭐 거의 7대3 정도 비율로 압도적인 차로 대통령이 됐었거든요. 결과물을 봤을 거잖아요. 뉴타운이라든지 청계천이라든지 버스 전용 차선이라든지. 그렇게 4년 동안 죽어라고 열심히 하면은 국민들이 다 알아서 뽑아주잖아요. 그 개인적인 선호도는 떠나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들을 보고 객관적인 것들로 좀 뽑아줬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그냥 정당 힘싸움만 하고 있어갖고 내년 선거도 누굴 보고 뽑아야 될지 솔직히 걱정이 되긴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을 뽑아야 될지 국민의힘을 뽑아야 될지 지자체마다 다 이슈가 있겠지만,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국토부 장관님은 아마 전북 도지사 나가실 텐데 지금 전북 도지사에 더 관심이 많으신지 국토부 장관에 관심이 많으신지 그것도 좀 제가 여쭤보고 싶기도 하고 계속해서 예, 좀 그렇거든요. 예, 뭐 아무튼 지금 정말 결국 김재영 소장이나 뭐 저나 개인적인 사석에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 좀 뭐 해야 되느냐, 예,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보금자리 마련하시기 바란다는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이 와중에 그것들을 아시는 분들은 열심히 지금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핫하죠. 부동산 시장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요즘 최근에 제일 핫한데 어디 보셨어요? 지금은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 당연히 강남 3구랑 용산구 핫하긴 해요. 네. 근데 여기보다도 더 핫한 게 지금 우리가 2급지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포, 마포, 성동, 뭐 광진, 동작, 그리고 강동 이런 곳도 있잖아요. 강남 3구랑 용산구 주변에 최근 있는 몇 달 곳들. 동안 꽤 많이 올랐는데도 지금도 핫해요? 여기가 지금 97 대책 이후로 엄청나게 튀고 있습니다. 그럼 한 달도 안 됐는데? 네. 그게 이제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슈가 있어요. 이게 규제 지역 지정하기 전에.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련된 영상도 저희 이제 함께 한번 얘기하려고 주제 가져오긴 했는데 네네. 이제 토호제 이것만 얘기하자면 토호제가 음. 지정이 임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언컨대 서울 25개구 그리고 어지간한 경기도권역까지도 싹 묶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 이것만 봐도 돼요. 우리가 97 부동산 대책에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져가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 입법 발의한 게 언제였었냐면 9월 5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니 대책 발표도 하기 전에 이미 법률 개정안은 올려버린 거예요. 이거 지금 통과됐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추석 그래서 끝나고 하겠구나. 추석 끝나고 하면 진짜 빠르면 아마 11월 11월. 아마 12월 정도에는 움직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들 지방에서 서울로 엄청나게 상경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신축 아파트 자체가 지금 앉은 자리에서 그냥 2, 3억 다 뛰었어요. 그러니까 통장 계좌가 안 나오죠. 앨리스님이 중개업 하잖아요. 그래서 송파구하고 거기 강동구랑 동작구랑 이쪽 많이 하셨는데 계좌가 안 나옵니다. 계좌가. 지금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어서 예. 그래서 지금 가격대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명 한강벨트 뛰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서대문구, 동대문구, 이제 성북구 쪽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고요. 성북구, 장위, 네, 장위동도 그리고 이제 노원구 쪽도 노원구까지. 이제 그동안 진짜 거래가 안 되던 매물들이 싼 게 하나둘씩 슬슬 거래가 되고 있어요. 노원구의 노원구조차도. 아파트? 아파트도 그렇고 재개발도 그렇고 상계 뉴타운, 상계 이런 뉴타운, 상계 주공도. 그런 식으로 가는 거 보면서 아직 여기는 가격까지 반등이 착 이렇게 된 건 아닌데 그렇죠. 아직까지 뭐 그렇게 뭐 가격이 많이 오르진 않았어. 바닥이 깔려 있었던 매물들이 이제 거래가 된 진짜 거지. 싼 게 이제 거래가 예. 되고 있어요. 빨리 팔려고 했던 매물들이 이제 예. 없어졌다는 얘기죠. 예.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갈까 제도 걱정, 나라 걱정 많으신 건 알겠지만 네. 일단 내 가정의 주거 안정부터 그렇죠. 내 재산 걱정부터 하시면서 지금 부동산 엄청나게 몰려가고 있거든요. 이 얘기도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원고 없이 그냥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저희 평소 때 하던 얘기 좀 나눴는데 좀 아이디어를 얻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움직이시는 분들은 그렇게 움직인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를 사라 놔라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찌다 보니까 강남 3구 용산부터 시작했던 이 온기가 노원구면 노도강이잖아요. 노도강 거기까지도 지금 가 있다는 얘기고 상계 뉴타운이라고 하면은 서울시에 있는 뉴타운 중에서는 제일 저렴한 지역이거든요. 거기까지도 지금 수요가 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면은 그 서울의 이 하급지보다 더 높은 경기도 상위권 지역들은 이미 벌써 움직였다는 얘기고 광명도 장난 아니더라고 보니까. 어우, 그럼요. 네, 광명 호가가 20억이야 나는. 그래서 어저께 철산역 차이 완전 완판. 네, 맞아요. 300세대 고집하는데 12,000명이 들어왔어요. 비쌌잖아. 16억이야 16억 84가. 우리 이제 광명 11구역 기다려야 됩니다. 네. 아니 광명 11. 지금 서울에서도 84가 16억짜리가 어딨어. 어휴. 강북에 없잖아. 대박이에요, 대박. 네. 지금 강남 빼고는 제일 비싼 거 아니야? 그쵸?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완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근데 그렇다고 또 다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아마 올라갈 것들만 올라갈 텐데 정말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온라인. 네. 그리고 한번 들어주세요. 그리고 예 다시 쓰는 부동산 사연 설명서 이런 책들 보면서 강의 들으시면서 한번 예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는 아마 김정우 사장님이 그런 얘기 해주셨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요 끝나고 밥 먹고 지코노미 콘서트 코엑스 B볼 갑니다. 또 코엑스에서 또 오실 분들은 그때 뵙기로 하고 오늘 예고편이거든요. 김정우 사장님 또 준비하신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들은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 뭐 내일이든 모레든 다시 한번 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침 또 오셨네. 예, 여기까지 하면 될까요? 네. 마지막 말씀 하고 마무리하시죠. 네. 네, 뭐 항상 부동산 시장을 공부 꾸준히 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런 얘기하기 좀 뭐한데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네. 네. 진짜 격변의 시장이거든요. 네. 저는 우려되는 게 자, 항상 뭐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었지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폭등할 것 같아서 그게 또 걱정이긴 해요. 그래서 예. 여러분들께서 제가 추석 이게 영상 올라가는 시점이 이제 추석 전후 아마 이때 시즌에 올라갈 텐데 여러분들이 진짜 추석 후에도 이제 규제
터지기 직전까지 엄청나게 뛸 것 같은데,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규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하게 되면 그 전에 빨리 움직이려고들 하거든요. 그렇죠.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집에 사인을 해드렸어. 네. 그 멘트로 마무리하면서 이거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거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재경아, 올해는 영끌 오족의 수기가 되어라. 이거 욕인지 칭찬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는 여기서 이제 벗어나고 싶어 이제. 네, 영끌오적. 네. 그래서 저는 진짜 막 이게 여러분들 영끌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들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진짜 저는 서울 신축 중심으로 엄청나게 뛸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진지하게 검토해 보시고서 빠르게 움직이셔라. 제가 언제라고 했죠? 예, 라우입니다. 지금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